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인에게 사기치는 이 나쁜 금융꾼들아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날 신문을 펼쳐보니까 은행이 해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해적. 은퇴한 고령자들의 통장을 튼다고 합니다. 이른바 해적 뱅킹이 이런 것이죠. 고객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몰래 빼내어 펀드에 넣었다가 홀라당 털어먹어 버렸습니다. 노후 자금이라며 애지중지하고 있는 돈을 찾으러 가보니 이름도 모르는 펀드에 들어있었죠. 라임 자산 운용 펀드라고 합니다. 한때는 개인 자산가들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준다는 프라이빗 뱅킹이 유행이었습니다. 프라이빗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 특수한 계층으로 대접을 받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예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금융권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고객의 돈을 슬쩍 꺼내서 펀드로 이동하였다가 이를 크게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기업의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적 압박에 시달린 직원들이 잠깐 옮겨 놓았다가 다시 돌려 놓으려고 했다지만 부실한 종목에 넣었다가 원금을 까먹고 말았으니 전전긍긍하다가 발각이 된 것입니다. 한두 해 전부터 많이 팔기 시작한 고위험 상품에 금이 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강의할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고위험 상품 제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은행에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있게 얘기하다가 자꾸 따지니까 자기들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원금 보장형 절대로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이모 씨를 보고 환상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잔고를 털어서 위탁을 하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가 있고 맡긴 돈은 사라져 버렸죠. 판매자들은 흔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설명하지만 저희 연구에 의하면 하이리스크는 하이로스로 끝맺음하는 경우가 훨 많습니다. 어쩌다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한 사례도 있죠. 그런데 판매자들은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시켜 홍보하기 때문에 10중 8구 손실로 끝납니다. 하이리스크가 하이리턴으로 돌아오려면 경기의 충격적인 침체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출렁일 때 캐나다 제1의 부자는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이 투자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만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전제가 깔린 거죠. 제가 회사 분석을 담당할 테니 함께 투자합시다 라고 이메일을 보냈죠. 그러나 그 말에 동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혼자 호주의 광산을 비롯한 알짜 기업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강의하는 화식의 이론과도 완전히 합치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이리스크는 하이로스로 끝나고 맙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 안전형, 원금 보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상품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안전형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고 원금 보장형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품 이름에 미리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뒤에 붙은 형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안전, 원금 보장이라는 앞의 글자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투자를 부추기는 말에 솔깃하게 되는 거죠. 은행 직원들은 예의와 친절로 고령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저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친절하게 굴기란 기대난망입니다. 어렸을 때나 무릎에서 떠나지 않고 온갖 아양과 보채을 떨던 아이들이지만 장성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뻣뻣하게 됩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다 아는 이야기도 지 엄마가 얘기하면은 치사 빤스이고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면 왠지 교양이 있어 보인다는 착각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래저래 나이가 들면 외롭고 서럽습니다. 오직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은행에 꼭꼭 숨겨놓고 자식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지만 그 돈을 관리해주는 은행에서 몰래 빼돌리고 큰 손실을 안기니 이걸 어찌할 것입니까? 병은 자랑하되 돈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 자랑은 치료법을 얻을 수 있지만 돈 자랑은 돈 빼앗길 일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60대 이상 투자자들이 파생결합 펀드인 고위험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액수가 무려 19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90대 할머니에게 DLF를 5억이나 팔았고 또 90대 할머니에게 주택 청약까지 들게 하였다고 조선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할머니는 목사라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서 7억 원이나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0배나 10,000배나 불려준다고 철야기도에 인생을 거는 그러한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1000배면 7천억이고 10,000배면 7조나 되는 금액인데 돌려주실 것이라면서 믿고 철야기도에 매달리는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세상은 속이고 속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세상입니다. 속이는 놈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은행이 어떻게 속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역으로 은행이니까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성된 신뢰감이 오히려 속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외래어로 된 상품명을 보고 어떻게 상품을 알 수 있을까요? 파생 상품 등은 증권사에서 만들고 은행에서는 위탁 판매만 합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들도 상품 내용을 잘 알지 못하죠. 상품은 야바위 같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매우 혼란한 가정을 세워놓고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세워놓은 가정대로 시장이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돌아간다고 해도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돈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판매자 수수료를 비롯하여 많은 부대 비용을 먼저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죠. 나이가 든 분들도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큰 돈을 벌지 못하였는데 지각이 후퇴하고 있는 연로한 나이에 큰 돈을 원한다는 자체가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망조로 이어질지도 모를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므로 허욕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살갑게 구는 젊은이들이 귀엽게 보입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저렇게 아니하는데 남의 자식이니 더 귀여울 것이죠. 그런 젊은이들과 자주 접촉을 하고 식사나 선물이라도 받은 날이면 경계심을 스스로 허물어뜨리죠. 이 허물어진 경계심의 벽 사이로 음모가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겁니다. 나이 먹은 노인 하나 주물럭거리는 것은 그들에게 식은 죽먹기입니다. 노인들 사이에는 전파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바이러스의 전염과 치사율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안에 대해 공감하는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성주 참외농가에서 의료기 다단계 판매에 덫에 걸려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판매원들의 말을 덜컥 믿고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그들이 나버린 사건입니다. 아무튼 주의해야 합니다. 자식들도 다시 한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관계를 새로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삶에 고단하고 힘겨울 땐 부모가 좀 더 지원해 주지 않음을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지원해 준 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저의 친구는 어렸을 시절에 무척 고생을 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전주의 집안을 돌보는 데 투자했고 자식들과 흉금을 터놓는 대화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아버지가 눈이 둥그레지셔서 야, 너니 지금 뭐라고 했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고요. 아니, 이 녀석아, 애비가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런 말을 하나? 오히려 아버지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밀한 유대가 형성된 가정에는 시시껄렁한 사기꾼들이 파고 들어올 여지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마침 지금이 5월 가정의 달이군요. 가정 화목의 달이 아니라
가족 다툼의 달이 된 집도 많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것이 많든 적든 거기에 만족하며 삽시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요, 정부가 발벗고 나서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더욱 많은 돈을 벌어서 국가의 복지재원으로 충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고객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대응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능력을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막아준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언제나 있으니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